한미 정상회담 참석하러 떠나기 직전 문 대통령이 대통령 전용기를 타기 직전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여러가지 안건 중에 하나가 신고리 5호 6호의 그 공사를 일시 중단한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참석자는 17명의 각 부처 장관과 15명의 비서실장 이하의 비서실 중요 보직자들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신고리 5, 6호 공사를 일시 중단하자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에 단 한 명도 여기에 대해서 딴 의견을 내거나 반대한다라는 의견이 없었다고 합니다. 지난 5월 선거에서 우리가 대통령 뽑을 때에 문재인 후보가 반드시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과 다르다. 제일 큰 이유는 소통이 되는 분이다. 옆집 아저씨처럼 푸근하고 우리의 마음을 속마음을 다 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다. 국민을 국민으로서 대우해 줄 뿐이기 때문에 이분이 대통령 돼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국민 전부는 아니지만 10명 중에 4명 이상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국민들 생각으로 대통령이 취임을 하셨고 또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이런 얘기를 하셨답니다. 대통령 의견에 대해서 언제든지 이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지시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을 제기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의무입니다. 받아쓰기는 하실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국무회의에서 국민들이 비난하는 그 상황을 빗대서 국무회의의 모습을 빗대가지고 쓰던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적자생존,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였습니다. 무조건 받아쓰기였습니다. 그것을 비하하기도 하고 웃음거리로 생각하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불통의 가장 큰 대표적인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한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문 정부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33명 중에 단 한 사람도 노라는 다른 의견이 없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탈원전에 반대를 하지만 탈원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해당 부처의 장관이 의견을 내놓고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이것을 결정하기 전에 그들의 의견을 듣기 전에 관계 부처 장관이나 비서실에서 가장 가까이서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의견을 내놓아야 됩니다. 이 정부는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박근혜 정부의 적자생존이라고 비아냥거리던 그 국무회의보다도 더 불통입니다. 어떻게 단 한 사람도 탈원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이 없습니까? 저는 탈원전이 원전을 계속하는 것만이 절대적으로 더 낫다라는 주장은 하지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원전을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이 확고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생각과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33명이 5,100만의 국민의 생각을 대표하는 목소리라면 저와 같은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도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됩니다. 열일곱 명의 장관, 특히 해당 부처의 장관조차도 임종석 실장 이하의 여러 비서실 멤버들, 특히 민대협 출신들의 학생회장, 이 줄을 이루는 비서실에 의해서 벌써 주눅이 들은 겁니까? 그 목소리에 좌지우지되는 겁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문고리 3인방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좌지우지 당하고 문고리 3인방 위에 최순실이가 있어서 박 정부가 탄핵까지 당했는데 도대체 33명들이 앉아서 하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임종석 비서실장이야 비서실에 그 자리에 동석한 비서실 식구가 15명이라면 해당 부처 장관, 관련 부처 장관은 아무 목소리도 없습니까? 정말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 당신께서 해야 될 제일 첫 번째 임무라고 했습니다. 적폐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문고리 3인방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한 것을 그 적폐의 가장 대표적인 거로 지금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대협 식구들이 비서실을 좌지우지하면서 대통령의 생각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적폐 아닙니까? 거기에 주눅이 들어 장관 자리를 꼭 지켜야 되겠다고 입을 가지고도 말하지 않는 장관들을 모아놓는 것도 적폐 아닙니까? 문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노 대통령도 집권 초기 탈원전 생각을 갖고 있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그러나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원전 축소안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정책 참모들이 지금 원전을 줄일 상황이 아니다라고 끊임없이 의견을 내자 마음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때 국내를 완전히 소란하게 만든 그리고 문 대통령에 의해서 지금 그것을 추궁당하고 있는 추궁당하겠다라는 그런 협박을 받고 있는 위협을 받고 있는 협박이라기도 위협을 받고 있는 전 송민순 장관을 보면은 그분의 자서전 빙하는 움직인다의 자서전 내용에서 보면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반대를 했다라는 내용은 사실은 보수당에서 그들이 유리하도록 풀이한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이 기권이었던 반대였던 나름대로 문 대통령은 옛날 청와대에서 본인의 직책에서 하고 싶은 소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초점은 그곳에 맞춰야 그것을 정치적인 초점으로 맞춰서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은 정치권의 사실은 아전 인수격의 이익 찾기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송민순 장관의 예는 뭐냐? 노 대통령 때는 송민순 장관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것이 왜 북한 인권 결의안을 반대하면 안 되는지 대통령에게 맞섰습니다. 맞선다는 것이 꼭 영린이 아닙니다.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국익을 위해서 내어놓아야 될 목소리, 자기가 앉은 자리, 외교부 장관으로서의 자기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분명히 낸 겁니다. 그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송 장관은 8페이지에 자기 개인 메모를 써서 대통령에게 드렸고 대통령은 노 대통령 그걸 읽고 난 뒤에 송민순 장관에게 이야기를 들어볼 기회를 줬습니다. 그 당시 같이 일하던 청와대 식구들은 송민순 장관이 자기 고집이 너무 세서 자기 고집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동료들을 어렵게 하면서까지 그런 자리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같은 송씨라서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그와 같이 국가의 개인 이익을 위해서 아니라 그 얘기를 더 한다고 송민순 장관이 더 다른 자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얘기를 내므로써 대통령에게 더 찍힐 수도 있습니다. 밑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북쪽에게 무조건 굽히는 자세만 보이는 것이 아닌 것을 보여줘야 할 때 자기 목소리를 낸 겁니다. 유명한 당태종 때의 신하 위징이 늘상 자기 목을 내놓고 직언을 한 거와 저는 비교를 하고 싶습니다. 이 정부도 국민들에게 소통의 왕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지를 주려면 그것이 국민들이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겁니다. 그 측면에서 국민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으시다면 대통령께서 두 가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뭐 해보자. 일단은 당분간은 뭐 해보자라는 정책은 곤란합니다. 최저임금 1만원으로 올리는 것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작년보다 16%로 올리고 내년에는 그 16.7%인가 16%로 올려가지고 일단 해보고 만원으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일단은 해보자. 국가정책이 일단은 해보자가는 안됩니다. 원전 신고리 5호 6호 공사 일단은 공사를 중단해보자 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일단은 뭐 해보자라는 것으로 결정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일단은 뭐 해보자의 결론을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의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하자. 이건 아닙니다. 정말 국민들에게 소통하는 그리고 문 대통령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국무회의에 앉으신 분들이라면 한쪽 귀는 항상 10명 중에 4사람의 국민 문 대통령을 찍어준 사람들의 목소리만 들어서는 안됩니다. 문 대통령 생각에 동의하지 않거나 그 당시 찍지 않은 6명도 10명 중에 6명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무회의에 앉으신 분들은 그 10명 중에 10명에게 모두 길을 열어놔야 됩니다. 그것이 대통령을 진정으로 돕는 일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찾는 선봉자가 되는 겁니다. 필요할 때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직언을 할 수 있는 그런 국무위원들이 되어줄 때에 문재인 정부가 정말 소통하는 정부로 보입니다. 불통하는 정부가 아니고 더더구나 대통령께서 여러분들이 제 말에 이견을 제기하는 것이 의무라고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적자생존 정부가 정말 국민 수준도 안 된다고 해서 탄핵을 했다면 이제 국민 수준보다는 뛰어난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집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동료들을 어렵게 하면서까지 그런 자리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같은 송씨라서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그와 같이 국가의 개인 이익을 위해서 아니라 그 얘기를 더 한다고 송민순 장관이 더 다른 자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얘기를 내므로써 대통령에게 더 찍힐 수도 있습니다. 밑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북쪽에게 무조건 굽히는 자세만 보이는 것이 아닌 것을 보여줘야 할 때 자기 목소리를 낸 겁니다. 유명한 당태종 때의 신하 위징이 늘상 자기 목을 내놓고 직언을 한 거와 저는 비교를 하고 싶습니다. 이 정부도 국민들에게 소통의 왕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지를 주려면 그것이 국민들이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겁니다. 그 측면에서 국민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으시다면
대통령께서 두 가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 일단은 뭐 해보자. 일단은 당분간은 뭐 해보자라는 정책은 곤란합니다. 최저임금 1만원으로 올리는 것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작년보다 16%로 올리고 내년에는 그 16.7%인가 16%로 올려가지고 일단 해보고 만원으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일단은 해보자. 국가정책이 일단은 해보자가는 안됩니다. 원전 신고리 5호 6호 공사 일단은 공사를 중단해보자 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일단은 뭐 해보자라는 것으로 결정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일단은 뭐 해보자의 결론을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의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하자. 이건 아닙니다. 정말 국민들에게 소통하는, 그리고 문 대통령의 문 대표는 비서실에 의해서 벌써 주눅이 들은 겁니까? 그 목소리에 좌지우지 되는 겁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문고리 3인방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좌지우지 당하고 문고리 3인방 위에 최순실이가 있어서 박 정부가 탄핵까지 당했는데 도대체 33명들이 앉아서 하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임종석 비서실장이야 비서실에 그 자리에 동석한 비서실 식구가 15명이라면 해당 부처 장관, 관련 부처 장관은 아무 목소리도 없습니까? 정말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 당신께서 해야 될 제일 첫 번째 임무라고 했습니다. 적폐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문고리 3인방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한 것을 그 적폐의 가장 대표적인 거로 지금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대협 식구들이 비서실을 좌지우지하면서 대통령의 생각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적폐 아닙니까? 거기에 주눅이 들어 장관 자리를 꼭 지켜야 되겠다고 입을 가지고도 말하지 않는 장관들을 모아놓는 것도 적폐 아닙니까? 문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노 대통령도 집권 초기 탈원전 생각을 갖고 있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그러나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원전 축소안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정책 참모들이 지금 원전을 줄일 상황이 아니다라고 끊임없이 의견을 내자 마음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때 국내를 완전히 소란하게 만든 그리고 문 대통령에 의해서 지금 그것을 추궁당하고 있는, 추궁당하겠다라는 그런 협박을 받고 있는, 위협을 받고 있는, 협박이라 해도 위협을 받고 있는 전 송민순 장관을 보면은 그분의 자서전 빙하는 움직인다의 자서전 내용에서 보면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반대를 했다라는 내용은 사실은 보수당에서 그들이 유리하도록 풀이한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이 기권이었던 반대였던 나름대로 문 대통령은 옛날 청와대에서 본인의 직책에서 하고 싶은 소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초점은 그곳에 맞춰야, 그것을 정치적인 초점으로 맞춰서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은 정치권의 사실은 아전 인수격의 이익 찾기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송민순 장관의 예는 뭐냐?
노 대통령 때는 송민순 장관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것이 왜 북한 인권 결의안을 반대하면 안 되는지 대통령에게 맞섰습니다. 맞선다는 것이 꼭 영민이 아닙니다.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국익을 위해서 내어놓아야 될 목소리, 자기가 앉은 자리, 외교부 장관으로서의 자기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분명히 낸 겁니다. 그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송 장관은 8페이지에 자기 개인 메모를 써서 대통령에게 드렸고, 대통령은 노 대통령 그걸 읽고 난 뒤에 송민순 장관에게 이야기를 들어볼 기회를 줬습니다. 그 당시 같이 일하던 청와대 식구들은 송민순 장관이 자기 고집이 너무 세서 한미 정상회담 참석하러 떠나기 직전 문 대통령이 대통령 전용기를 타기 직전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여러가지 안건 중에 하나가 신고리 5호 6호의 그 공사를 일시 중단한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참석자는 17명의 각 부처 장관과 15명의 비서실장 이하의 비서실 중요 보직자들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신고리 5, 6호 공사를 일시 중단하자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에 단 한 명도 여기에 대해서 딴 의견을 내거나 반대한다라는 의견이 없었다고 합니다. 지난 5월 선거에서 우리가 대통령 뽑을 때에 문재인 후보가 반드시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과 다르다. 제일 큰 이유는 소통이 되는 분이다. 옆집 아저씨처럼 푸근하고 우리의 마음을, 속마음을 다 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다. 국민을 국민으로서 대우해 줄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대통령 돼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국민 전부는 아니지만 10명 중에 4명 이상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국민들 생각으로 대통령이 취임을 하셨고, 또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이런 얘기를 하셨답니다. 대통령 의견에 대해서 언제든지 이 일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지시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을 제기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의무입니다. 받아쓰기는 하실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국무회의에서 국민들이 비난하는 그 상황을 빗대서 국무회의의 모습을 빗대가지고 쓰던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적자생존,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였습니다. 무조건 받아쓰기였습니다. 그것을 비하하기도 하고 웃음거리로 생각하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불통의 가장 큰 대표적인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한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문 정부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33명 중에 단 한 사람도 노라는 다른 의견이 없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탈원전에 반대를 하지만 탈원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해당 부처의 장관이 의견을 내놓고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이것을 결정하기 전에, 그들의 의견을 듣기 전에 관계 부처 장관이나 비서실에서 가장 가까이서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의견을 내놓아야 됩니다. 이 정부는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박근혜 정부의 적자생존이라고 비아냥거리던 그 국무회의보다도 더 불통입니다. 어떻게 단 한 사람도 탈원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이 없습니까?
저는 탈원전이 원전을 계속하는 것만이 절대적으로 더 낫다라는 주장은 하지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원전을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이 확고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생각과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33명이 있고 5,100만의 국민의 생각을 대표하는 목소리라면 저와 같은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도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됩니다. (17) 명의 장관, 특히 해당 부처의 장관조차도 임종석 실장 이하의 여러 비서실 멤버들, 특히 민대협 출신들의 학생회장, 이 줄을 이루